중세정치, 고령. 응? 아, 경제. 맞아. 경제. 고려 경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됐구나. 주로 국가직위만이 되긴 했고. 중요사항 첫째, 거둘 수 취할지 세금 걷는 데 있어서 토지 원래는 비척, 비옥하냐 척박하냐 그러는데 편의상 비옥도에 따라서 몇 개 등급으로? 세 등급으로 상중하 그래서 3등급으로 그래. 그리고 토지제도는 신라 중대, 즉 통일신라 때는 노동력 중시사에서 토지 중심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통일신라 신문학 신약성경이라서 신문왕이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관리한테 토지를 주노라 해서 관료전 지급, 즉 전이란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만 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만 해서 수조권만 지급. 이래놓고 687년에 2년 뒤인 689년에 귀족 관리한테 줬던 노급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시급은 수량을 줄이는, 즉 제한 조치를 가하고 이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왕권 강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즉 왕권 전제화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읍이라는 토지제도는 읍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다. 이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노급은 귀족 관리한테 지급하는 거고 일종의 품위유지비로, 시급은 밥식자로 써갖고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 그게 대개 공무원, 귀족이겠지 결국은. 여하튼 귀족의 수조권, 경제적 기반, 노동력 징발권, 군사적 기반, 이래서 이 노급 시급은 귀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야. 그러니까 귀족 세력 강화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리고 또한 이 노급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 때 폐지가 되고, 그리고 시급은 조선조 세조 때 폐지가 된다. 이랬어. 이게 읍이라는 토지제도다. 그래서 이 노급 시급으로 대표되는 읍제도는 노동력 중시사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 예. 서서 이 제도가 사라지고 어느 쪽으로 간다고? 전제도로 가. 그래 고려는 전식과 조선 과전법 하는 전제도로 가는데,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약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그의 아들 성동왕 때는 장정에게 밭을 주노라 해서 정전지급. 이건 국가의 시각에서 농민에게 토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는 자장로한테 그래 그거 네 땅이다 하고 인정해주는 표현이다. 이래서 이는 국가의 농민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즉 왕권 강화 이러지. 그랬던 30년 뒤에 성덕왕의 아들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었다. 노급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노급이란 아까 귀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다. 그게 부활되었으니까 귀족 세력 강화 이래. 이는 결국 왕권 역할을 초래한다. 이래서 신라 사회가 하대로 들어가는 길목을 열게 돼. 이게 노동력 중시사에서 토지 중심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야. 이러면서 고려 사회로 넘어오면 고려는 고려 전기 역시개경 이런다고 했어. 너희 본분에 맞게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주느라. 고려 태조 왕건. 뭐를 기준으로? 개국의 공로. 다른 말로 하면 충성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는
공신에게 지급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신전이라 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처음 시자, 시작할 때 쓰는 처음 정하였다.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시지를 해서 전지와 시지를 내서 뭐 전식과 누구한테? 문무 양반에게. 그래서 양반이라는 용어가 976년 경종임금 때 시정전식가를 하면서 처음 나와. 경종 이러는데 이는 기준선이 공로가 그대로 내려와서 인품 이래. 그리고 이 자단비록해서 4가지 관리 관품 그러니까 기준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지.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광종의 왕권 강화를 한 뭐 관리 등급제도 즉 공복제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게 배경이야. 그래서 이 관품이 추가가 되는 거야. 관품이 추가가 됐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이. 이건 호족의 목소리고 이건 왕의 목소리야. 예? 처음에 고려태자 왕건은 왕이 힘이 없으니까 일종의 호족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족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준 거야. 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종을 거쳐서 왕권 강화 현상이 다소 보이는 거야. 그랬던 20년 뒤에 고칠겠자 고쳐서 정하였다. 뭐 개정 전식과 아래 목종이 금태. 여기에는 인품이 사라지고 인품이 빠지고 뭐 관품만 남아. 근데 이 관품이 이건 4개 등급제인데 이건 18개 등급제. 일명 18품 전식과 이렇게 불러. 그럼 이런 현상은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일일성자를 쓰는 성종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위계질서만 상하관계 다른 말로 하면 중앙집권 아이스 정칭어로 하면 얘도 별 상관없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때인 목종기금 때 뭐 인품이 빠져.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어 간다는 얘기지. 그러고 난 80년 뒤에 즉 이 시정전식과가 970년인데 1070년 100년 뒤에 요 중간에 덕종이라는 사람 때 덕종 정종년 간에 천리장성을 짓는다는 그 덕종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1033년 덕종임금 때 약간 손을 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랬다가 이 고쳤던 걸 다시 고쳤다 해서 다시 경자를 쓰는데 경정전식과 이게 전성이군주인 문종태. 네. 역시 이 중간에는 둘이 있는데 둘이 조금 있다가 여기는 기준선이 그대로 관품 이래. 근데 왜 고치느냐? 이건 뭐 전현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유식한 말로 직산관이라고 그래. 직산관. 현직에 있는 자, 해산, 퇴직한 사람. 직산관 이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현직 이런다고. 전현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겠다고? 현직 관리에게. 그럼 어제까지 받았던 전직 관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당연히 반발을 하지. 그래서 경정전식과를 실시하기 전에 전직과 회유책을 실시해. 전직과 회유책을. 그래서 전직과 회유책 제도로 나온 게 뭐 국가의 공로를 세운 그 음덕을 인정해서 유명한 공음전식과예요. 소위 공음전이라는 거예요. 전직과 문마용 토지제도가 공음전을 먼저 한 다음에 경정전식과를 해요. 반발을 줄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현직 관리한테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 강화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는 여기 문종의 중앙집권 확립이 있고 성종은 중앙집권의 기초,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중앙집권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중앙집권을 확립했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 요게 있기 때문이야. 뭐? 11세기 초 누구? 현종임금의 뭐? 지방제도 완성이 있는 거야. 지방제도가 완성이 돼야 중앙집권이 완성이 되는 거야. 항상 그래. 그래서 지방제도의 완성이 있어. 즉, 뭐
5도양계 이러든지 아니면 4도부 8목 이러든지 별 상관없어. 이렇게 경제 정책이 변화하는데 정치가 껴있어. 그게 고려 전기로 대표되는 역시계개화가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고려 전체를 확대를 하면 이건 뭐 전시관 하니까 역 그리고 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런다고. 그러면서 강화천도식의 뭐 녹봉을 과라는 건 등과 등급에 따라서 전 수도권을 전후로 해서 임시제도인 녹과전 경기 서울 인근 8개 마을 8현을 대상으로 하고 녹과전은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랬다가 1391년 이건 실제 조선제도지 과 등급에 따라서 전 밭을 주는 방법에는 뭐 과전법 이건 조선제도야. 고려 전체를 놓고 얘기하면 역전녹과 이렇고 대체적으로 이거 물어볼까? 고려 전기 역시계개화 이런 거. 이 중세 경제사의 핵심이 전시과예요. 전시과. 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조 전기까지 특히 고려 중기 대역사 의천으로 대표되는 화폐를 열심히 쓰고자 하였는데 화폐 유통이 부진하다. 부진한 이유인즉슨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겠다. 뭐야? 자급자족의 농업사이므로. 이 경제의 법칙이야.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겠다 그러면 내다 팔 일이 없다고. 내다 팔 일이 없으면 시장이 활성화한대.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상공업 발달을 못해. 한다고.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조 전기까지는 화폐 유통이 추진하다. 자급자족의 농업사이므로. 그리고 지도를 동안 해외 활동도. 이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자, 문제 1. 고려시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목적으로 가장 알맞는. 이건 이래.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3단론법으로 점층법으로 양로원 타가소를 세웠다. 이유가 뭐냐?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고자. 그렇지. 다른 말로 민생 안정. 그럼 왜 이 국가 공무원이 즉 국가 고위관리들이 이 양로원 타가소를 세워줬냐? 노리는 바 의도가 뭐냐? 한 단계 올라가서 속셈 의도는 농민 생활 안정을 통한 뭐 계속 지배층에 먹으려고. 그걸 뭐라고 그래? 지배체제 유지. 지배체제를 유지함으로. 그럼 전국적으로 바라는 바 목적이 뭐냐?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재정 확보, 정치와 관계에 있어서는 왕권 강화 이런 거예요.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국가가 내놓는 정책 제도는 다 사연이 적어요. 한마디로 연결하면 농민생활 안정을 통한 의창제도, 한국제도 다 이런 거, 뭐 지배체제를 유지함으로, 뭐 재정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하겠다 이러는 거야. 이걸 갖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지. 이걸 조선조로 가면 조선 정부가 호적제도 호패법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회유체계 아니고 강경 통제체계니까 뭐 농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말로 유랑민, 유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별의별 말을 다 써. 그리고 16세기 조선 정부가 뭐 비상식량에 관한 책자를 써서 보급을 하였다. 유명한 구황차료 이러지. 그럼 왜 구황차료를 제작 보급했느냐? 농민의 굶어 죽는 걸 막으려고. 국사교과서가 이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농민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결국 이 농민 생활 안정이라는 소리야. 그걸 갖고 말장난 하는 거야. 결국 의미는 같아.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농경국가가 바라보는 건 농민 생활 안정이야. 이래야 현 체제가 유지된다고. 이래야 부강병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러는 거야, 항상. 이걸 갖고 말장난을 해. 어떤 나라든지. 여기도 똑같아. 자, 봄에 농사 일자금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돌려받겠다는 춘대춘합의 의창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번기에 쓸데없는 일에 사람 동원하지 않겠다.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 대체적으로 면세 혜택을 줬다. 그리고 재해를 당했을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고리대의 이자 상한선, 잠오정식법이라고 해서 고려 성종임금이 하는 건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일정 액수의 이자를 못 받게 막는다고. 저 OK 저축은행 같은 데가
하는 걸 막어. 일본 야쿠자 놈들이 하는 건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질문이 가장 알맞는 이렇게 돼 있어. 1. 농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농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땅 줘야지.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임시대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 1번 문항이 좀 비슷해. 2. 농장 확대를 금지 국가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농장 확대하고는 관계가 없어, 지문이. 3. 새로 형성되는 문벌 기숙사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 4. 농민 생활 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 체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유사한 답은 4번. 이렇다는 얘기야.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답은 되게 적어요. 민생 안정, 농민 생활 안정을 통한 체제를 유지함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하자. 다른 말로 북강병 민생 안정. 소리야. 조선도 똑같다. 해당하는 건 4번이래. 자, 다음 문제 2. 고려시대 토지도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나열하는데 가에 들어갈이란 시정전식과 이 소리지. 역시계경의 논리에 따라서 경종임금 때 1. 수신휴량전의 명목으로 토지가 세습된다. 이건 어디 내용이야? 조선 과전법의 내용이야. 수신전, 휴량전은 고려 뭔 제도 갖다 쓴 거예요? 구분전 제도가 세분된 거예요. 1번 문항은 조선조 과전법 얘기고 2.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되는가? 되지. 인품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좀 주관적이야. 그래서 역분전과 시정전식과는 주관적 성격이야. 합리성에서 좀 떨어져. 요건 18개의 등급에 따라서 해서 객관적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도가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행되어 가는 거지. 제도가. 3.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줬다. 이는 역분전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4.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데 매매, 상속, 기증, 임대가 가능하게 하였다.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데 전식과 매매, 상속, 기증, 임대는 아니야. 수조권을 준 것이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맞는 얘기는 2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3. 유명한 고려 전식과에 관한 사료야. 내가 요 앞에 한 대여섯 문제 여기 있게를 치다가 졸았나 딴짓했나 오타가 몇 개 있어. 고려 토지제도는 문무백관에게, 그러니까 모든 관리에게 등과에 따라서 따라가 아니라 따라 전지와 시를 주었는데 부병과 의무병, 한인에게, 한인은 과거에 급제하는데 대기 발령 중에 있는 자, 나 오늘 한가해 이러는 애들, 한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전지와 시, 전식과라 한다. 그리고 디귿, 죽은 후에는 모두 나라에 바쳤는데 이렇게 돼 있고, 리을,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자, 그에 관한 틀린 설명을 찾아라. 첫째, 기억. 문무백관에게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를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신과 무신의 차별 없이 지급하였다. 문신과 무신이 차별 없이 지급하였다. 맞아요? 문무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신이 100이라면 무신이 한 70% 정도 최고로 그런 정도 비율로 줬어요. 다소 문무 차별이 존재를 해. 그 문무 차별이 시작되는 기점이 누구냐면 어디 갔어? 광종이야. 광종이 962년에 친송정책이라는 걸 해요. 송나라 따라 배우기 이래. 근데 송나라가 문신 우대 정책을 하고 무신 억압 정책을 쓰는 나라야. 왜 그러냐? 절도자, 군인이 세운 나라야. 그 60대 노인네 할아버지가 자고 일어나는데 황제를 추대를 했어요. 부하들이. 그러면 다시 자면 나라를 죽이고 어떤 놈이 또 다른 사람을 추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신의 군사력을 다 뺏어버렸어. 이 황제가. 조광훈이라는 황제인데. 그러면서 이거 송나라가 무신을 억압하고, 본인이 군인 출신이니까 군인을 억압하고 문신 우대 사회로 갔다고. 그런데 광종 임금이 친송 정책을 쓰면서 송나라 제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문신 우대 사회의 제도가 따라 들어오는 거야. 예? 그래서 고려 사회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사회가 서서히 무신을 천대하고 문신우대 사회로 가는 거야. 결국 나중에 무신정변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이게 그런 사연이 밑에 깔려 있어. 그래서 문무차별. 자, 니은 한인에게 이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는 하급 6품에서 9품까지 하급관리 신분을 세습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디귿 죽은 후에 모두 나라에 바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는 문종 때 지급 규정이 바뀌어서 퇴직 시 토지를 반납하는 원칙이 생긴다. 그렇지. 왜? 현직자 원칙이니까. 현직자 원칙이니까. 리을 자손과 친척이 있으면 전지를 물려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는 군역이 세습됨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물려받는 측면이 있으니까 세습적 성격을 보인다. 미음 공음전식과가 있어서 과 등과에 따라서 땅을 지급하여 자손에게 전하게 하였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는 음서와 함께 고려사회가 귀족사회를 유지해가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무슨 소리냐? 전에 이랬어. 얘기 배경이 이거야. 한반도 지배층이 세력을 강화하는 수단들. 신라 지배층, 즉 진골귀족. 진골귀족의 세력 강화 수단은 첫째 신분제 사회니까 신분하고 관련해서 공무원 등급제, 골품제래. 근데 암만 신분이 높으면 뭐하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노급, 그리고 시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라 지배층인 진골귀족이 세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게 뭐냐? 사회적으로 골품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노급이나 시급 이런다고. 그리고 고려, 대표적으로 문벌귀족 역시 사회적인 성격과 관련해서 시험만 보고 공짜로 관련되는 음서제,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그 음덕을 인정하노라 해서 공음전. 이 얘기야 지금 질문이. 이 얘기야. 조선은 귀족이 아니고 살인, 성리학을 연구하는 양반. 그렇지. 귀족은 영원해요. 근데 양반은 영원하지를 못하다. 이랬어. 그래서 귀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양반이 난다.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 존재를 못한다. 왜? 4대 안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나와야 양반이 유지되지. 4대 안에, 즉 120년, 100년 대체적으로 4대 안에 그 집안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안 나오면 왜? 사회적인 대접이 좀 떨어진다. 이랬어. 그래서 귀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양반 이런 용어를 쓰게 된다고 그랬어. 여하튼 여기도 조선도 신분제 사회니까 우리 집안 잘났다. 우리 가문 잘났다. 족보. 이게 학문 수준까지 올라갔다 해서 족보학 줄여서 보학 이래. 그리고 얘네들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경제는 별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데 문제만 없으면 돼. 경제는. 그러면서 중앙정계에 올라갔다가 몇 번씩 얻어 터지니까 단결기관인 서원. 백성을 세력화하였다. 향약. 그래서 한반도 지배층이 세력 강화를 물어보면 첫째 물을 수가 있는 게 이거예요. 서원과 향약이. 조선조. 그 다음 물어보라면 고려. 이런 순이야. 그중 그 미음은 이 얘기야. 음서제와 함께 공음전. 이 얘기야. 고려사회가 문벌 귀족 사회임을 의미한다. 이게 그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2번 문제, 5번 문항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하는 얘기. 이대로 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하튼 틀린 건 1번이야. 문제 4. 다음 중 고려 전식과 체제하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1. 직업군이 있는 아버지의 직역을 세습하여 군인전을 물려받는다. 가능한가? 되지. 누구에게? 이군육이 중앙군인. 그치? 아버지가 중앙군인이면 자식도 중앙군인. 이 얘기야.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군인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아. 2. 3살 난 손자를 위해서 과전을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긴 오품관리. 가능한가?
3살 난 손자를 위해서 과전을 물린다. 과전이란 건 뭐야? 등과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주느라야. 누구에게? 현직관리에게. 한다고. 그래서 이건 뭐 세습이 불가능한 얘기야. 3. 이품 관리였던 아버지로부터 공음전을 물려받아 흥청망청 사용하였다. 이건 가능하지. 세습의 성격을 보여. 4. 육품, 하급관리. 육품관리 아들로 한인전에서 수치, 세금을 거두어 그 곡식으로 과거 준비를 하였다. 가능한가? 그렇지. 한인전 지급 대상은 뭐라고? 육품에서 구품, 하급관리라고 했어.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5. 고려의 수치, 세금 걷는 것에 관한 얘기다. 틀린 얘기. 1. 조세 액수는 1결당 최고 20대에서 최하 4두다. 고려 수치는 뭐야? 10분의 1세의 원칙에 입각해서 고정세율이 얼마? 30도. 20대에서 4두라는 건 조선조 세종 때 뭐야? 공법이야, 공법. 그렇지? 전분육등, 연분구등 이러는 거야. 이 곡물은 필요에 따라서 수치를 거두는 별공이라는 게 있다. 즉 곡물납부, 공납에는 백성이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이라는 게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시기, 필요한 지역에 받는 별공이라는 게 있고, 지방관이 중앙정부에 올리는 진상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상공, 별공, 진상. 그중 상공을 16세기 조선조 말썽이 나니까 뜯어고친 게 대동법이라는 거지. 3. 호적과 양안을 근거로 주세가 아니고 조세. 술세금 아니고 조세. 조세 공물역을 부과한다. 되는가? 되지. 호적과 양안을 대상으로. 호적은 몇 년마다? 3년마다. 양안은 20년마다. 이러는 거야. 4. 조세 보관 창고인 조창. 10여 군데가 있는데 고려는 조창으로 옮겨진 세국을 조운이란 조세운반 하는 말의 줄임말이야. 조운을 통해서 개경으로 운반하였다. 그런데 저 곡물납부, 공납은 뭐 강이나 바다로 운송하지 않고 무조건 육지 운송이야. 고려도 조선도 무조건 육지 운송이야. 공납은. 다른 거는 내륙수 운이라고 해서 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공납만 무조건 육지 운송이야. 여하튼 틀린 건 1번 문항이야. 10분의 1세의 원칙에 입각해서 30두란 고정세예요. 다음 문제요.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시기의 정책이다. 틀린 거. 무릇 토지 등급을 묵히지 않은 토지를 상으로 하고 한 해 묵힌 것을 중으로 하고 두 해 묵힌 것을 하라 한다. 이렇게 세 등급이야. 상중하로. 틀린 것. 1.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고려가 호부와 삼사라는 데가 있다. 2. 민전에서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을 걷는다. 민전이란 자기 땅이란 얘기야. 3. 곡물 중에는 상공, 별공이라는 게 있다. 그렇고 4. 양안은 3년마다 촌주가 작성한다. 가 아니고 20년마다 국가가 작성을 해. 20년마다. 틀린 건 4번. 다음 문제 7. 다음은 고려 중기 어떤 농민의 상황이다. 이 농민 상황으로 틀린 것. 자, 나이가 42살인 갑돌이가 토지가 두 결이 때 한 결은 자기 거고 한 결은 남의 땅을 경작한대. 그런데 갑돌이 땅 한 결은 관리인 을병이의 과전으로 설정되어 있대. 갑돌이 가족관계를 보면 자식은 2남 1년대 장녀가 20세고 장남이 17세고 차남이 14세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1. 가족 구성원 중 2명만이 국가에 역에 동원될 것이다. 되는가? 되지. 42살인 본인 갑돌이하고 누구? 장남 17세하고 16세에서 60세 사이니까 그 둘만 대상자야. 2. 소유한 토지는 그 한결 자기 땅 매매 상속 기증 임대가 가능하다. 그렇지? 자기 땅이니까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 있고 남출 수 있어. 3.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10분의 1의 세금을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렇고 4. 빌려서 경작하는 토지. 아까 한결은 이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경작한다고 그랬어. 빌려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확량의 절반을 조선했을 거다. 절반이 아니고 10분의 1세의 원칙이야.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렸어. 절반은 뭐야? 소장료 얘기야. 소장료.
경작반수. 경작반수. 소작률을 절반 주지 세금을 절반 내는 거 아니야. 틀린 건 4번 문항. 자, 다음 문제 8.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업무.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여 정한 뒤에 각 주연에 나누어 부과한다. 각 주연에서는 속현 등의 일을 또 다시 나눈다. 그래서 향리들이 집집마다 국물을 매년 정기적으로 거둔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거둔 별곡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뭐에 관한 얘기야? 공납에 관한 얘기지. 자, 이걸 수행하기 위한 기억, 마을의 호구를 알아야 된다. 마을 호구를. 되는가? 되지. 즉 공납은 뭘 대상으로 한다고? 호를 대상으로 해. 뭐로 받아? 뭐로 받아? 향토의 생산물. 뭐? 토산물로 받아. 그렇지? 토산물로. 그거 아니야? 결국 그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 기준선. 공납은, 공물납부는 호를 대상으로 토산물로 징수해. 기억. 그래서 마을에 호를 알아야 돼. 호구수를. 니은 논밭의 면적과 비옥 정도를 알아야 된다. 이건 토지세, 전세에 관한 얘기야. 공납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디귿 물품에 따라서 거두는 적절한 시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 토산물로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한겨울에 수박 내라 이러면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거둬야 돼. 니을 부과할 군포양을 정하기 위해서 정남. 이건 뭐? 군역세에 관한 얘기야. 군역세. 국방세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공납에 해당하는 건 기억, 호를 대상으로 디귿, 토산물 이 소리야 결국. 그거 아느냐 이 소리야. 해당하는 것 2번 얘기. 뭐 전세, 토지세는 토지를 대상으로 생산물로. 그렇지. 군역은 정남을 대상으로 뭐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 2번. 문제 9. 다음 농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시기 농민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저 농법이 뭐요? 뭐 녹비, 비료, 뭐 줄실자, 거름비자, 뭐 12법 이런 거.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12법. 틀린 거. 1. 소를 이용 땅을 깊게 파는 깊이가리를 하였다. 되는가? 다음 농법 12법이 처음 시행된 시기 농민과 관련되어서 어느 때 고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를 하였다. 그렇지. 신라 지증왕 이래로. 2. 농가집정에서 소개된 농업기술을 이용하였다. 되는가? 농가집정이라는 책은 언제 나와? 조선 후기 효종 때 나오는 책이야. 조선 후기 17세기 효종 때 나오는 책이야. 농가에 있는 책을 신속하게 못 갖다 해서 신속이가 농가집성이래. 밭에서는 2년 동안 조업을 이콩 이걸 뭐라고 그래? 2년 3작의 윤작법. 돌릴 윤자 윤작법. 네. 4. 민전 자기 땅 민전 경작자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그렇고 틀린 건 2번. 농가집성은 조선 후기 효종조. 문제 10.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 경제. 한낱 시장을 벌여 남녀노소 관리들이 각기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교육하고 돈을 사용하는 법이 없다. 즉 현물로 한다는 얘기지. 오직 저포나 당나무 저자를 써 저포. 즉 종이화폐. 저포나 은병으로. 그럼 어느 사회야? 고려 사회지. 저포가 있으니까 고려 후기야. 예?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 고려 후기 얘기. 자, 1. 밭농사에 있어서 2년 3작이 널리 행하여졌다. 되는가? 맞아? 밭농사에 있어서 2년 3작이 널리 행하여졌다. 이 2년 3작의 윤작법이 고려시대 때 보급이 됐어. 널리 행해졌다. 이걸 다른 말로 일반화 이러는데 이건 조선 전기 고려가 아니고. 2. 귀족이 노급을 통하여 농민을 지배한다. 노급은 어느 때 없어진다고? 고려 때도 왕건 때 없어져. 그러니까 고려 후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 3. 곡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등으로 납부했다. 이게 뭐 같아? 대동법이야. 조선족. 그렇지? 전혀 관계없어. 4. 관청, 사원이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경제에 참여시키고자 했다. 관청, 전개는 관청이, 후계는 사원이 주로 관청, 사원, 사찰이 관청 사원이 즉 전기는 국가주도 경제, 후기는 민간주도 경제. 조선도 그런다고 그랬어. 전기는 국가 통제력이 강하니까 국가주도 경제, 관장제 뭐 이런 것처럼 후기는 민간주도 경제,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관청 사원이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경제에 참여시키고자 했다. 되는가? 돼요. 왜? 상업 발달을 위해서. 국정 국사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야. 고려 후기에. 고려 후기에. 그래서 고려 후기에 국가가 관청사원을 강제적으로 유통경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데 성공을 못했어. 성공을. 이게 국가의 정책이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으나 성공을 못했어. 여하튼 고려 후기 상황이야. 이게 해당하는 것 4번. 유의에 관청사원이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경제에 참여시키고자 했다. 이게 고려 후기 고려정부가 실시한 거야.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 단 성공은 못했지만 여하튼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11번. 가기구가 있었던 곳의 경제활동. 상인이 이익을 담아야 물가가 뛰어오르니 시중 최영희가 유명한 최영 장군 문화시중하는 이를 미화해서 가에서 시전의 물건 가격을 정하고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다. 이를 어기고 매매하는 상인은 엄히 처벌하였다. 조관청이 뭐예요? 뭘 것 같아? 시전의 물건 가격을 통제하고, 그렇지?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불법적 상행위를 통제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좀 감독 기능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감독 기능이 있는 관청은 서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야? 경시서야. 문종임금이 만들어 놓은 고려 문종이 경시서. 경 서울의 시장을 서 감독하는 것 이런다고 경시서 이래. 조선조까지 유지되는 세조 때 평시서라고 이름을 받고. 왜? 도량형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기구가 있었던 곳 어디요? 개경. 서울경자니까 개경. 1. 외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무역하였다. 이건 조선 얘기야. 고려는 일본하고 별 관계가 안 좋아. 객지여각. 이건 조선 후기고. 3. 동시의 서신함시. 이건 통일신라고. 효소왕이라는 왕인데 효소왕은 몰라도 되고 통일신라 그냥 그러면 돼. 4. 관청 수공업장에서 만든 물품을 판매하는 관영수공업이 있다. 그렇지. 국가수공업이 있다. 되는가? 되지. 고려가 그래. 맞는 건 4번 문항. 그리고 고려는 지방의 큰 도시, 주요 도시에도 관영상점이 존재해. 그러니까 도청, 시청이 운영하는. 자, 문제 12. 고려 수공업 상업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무역거래에서는 송과의 무역이 가장 클 거다. 그렇지. 아무래도 대국이니까. 2. 각 관청은 장인, 수공업자를 소속, 전속시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한다. 그렇고, 즉 국가주도 경제. 3. 개경의 시전은 주로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 관수품을 조달하고 국고 잉여분을 만들고 남은 거. 이 처분하는 어용상점, 즉 국영상점. 다른 말로 하면 국영상점. 혹은 뭐 관청이 운영하면 관영상점. 그런다고 아까 우이 문항에 있었던 이 소리야. 책상 만드는 수공업자가 국역의 의무가 있어. 책상 6일간 고려조선이 비슷한데 그러면 책상을 100개 만들어서 납품하라 이러는 거야. 그런데 딱 100개 만들 만큼의 나무를 주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으니까 120개 분량 정도를 준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끼고 뭐 120개 분량을 받아갖고 100개를 만들었어. 근데 남은 걸 잘 보니까 한 15개 정도는 만들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 남는 거 갖고 정보하고 타협을 보는 거야. 내가 이거 만들어 팔아갖고 나눠 갖자 이런다고. 이게 뒷얘기가 그 얘기야. 조선도 똑같아. 그렇게 했어. 4. 민간 상품 거래는 해동통보, 사만통보 등 국가에서 주조한 동전이 주로 사용되었다. 주로 뭘 했어? 현물 거래를 했어. 아까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화폐 유통이 부진하다고 했잖아. 자급자족 농업사회라. 해동통보, 저건 알아야 돼. 사만통보는 몰라도 되는데 해동통보는 알고 있어야 돼. 왜? 해동통보는 대각사 의천에 의한 주전도감에서 만든 건데 왜 저걸 알아야 되느냐? 뭐 한반도가 주조 만들어 쓴 뭐야?
최초의 동전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만들었던 최초의 화폐는 뭐라고? 고려 성종임금 때 건원 중보라는 쇠돈, 철전이에요. 최초의 동전은 해동통보야. 숙종 때.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문제 13. 고려 경제활동인데 틀린 게 있다. 중앙지방의 관청에서는 기술자를 공장안, 수공업자 등록장부, 공장안에 올려서 물품을 생산코자 했다. 그렇지. 2. 성종 때 최초의 화폐인 상평통보를 발행하였으나 널리 이용되지 못한 것 같다. 상평통보가 아니고 건원중보야.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고. 3. 농민은 조상이 물려준 민전을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주를 경작, 소작한다는 얘기지. 생계를 유지하였다. 맞는 당연한 테고. 4. 개경의 시전과 관영상잠의 상행위를 감독하고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에 경시서라는 관청을 두었다. 문종 때. 그렇고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14번. 고려 화폐 경제인데 틀린 게 있다. 1. 귀족은 국가 화폐 발행 독점에 불만이 많다. 되는가? 국가가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를 널리 쓰라 해. 그러면 화폐는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지. 누가 만들어? 국가가 만들지. 그럼 국가, 왕이 부자가 되지. 그럼 귀족 세력은 약화될 소지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귀족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귀족들은 초기에 국가의 화폐 발행 독점에 불만이 많았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불교 들어오는 얘기도 똑같잖아. 그렇지? 불교 사상통일 처음 들어오니까 뭐 귀족들이 반대하잖아. 왜? 왕직불 사상 때문에. 왕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국가가 뭘 끌고 들어왔다. 국가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지. 국가한테 손해보는 짓 하겠냐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문재인 지한테 득되니까 하지. 득 안 되면 하겠냐고. 당연한 거야, 그건. 2. 고려는 화폐 발행으로 정부가 경제활동을 장악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 그렇고 오늘날도 그래. 3. 자급자족의 경제활동으로 농민의 화폐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 농민은. 그렇고 4.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못해서 통상거래는 여전히 쌀, 무명을 이용한다. 무명 얘기 또 해야 돼? 무명은 한자라면 뭐라고? 면포. 면포. 목화 같은 소리 하는데 면포. 무명은 고려말 문익점이요. 문익점은 조선도 세종 때까지 사람이라니까. 그럼 봐. 고려가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못해서 통상거래에 여전히 쌀과 무명을 썼다. 택도 없는 소리 아니야. 고려 사회니까. 뭘 썼다고? 현물, 곡식이나 삼배. 곡식이나 삼배. 배. 무명, 이걸 유식한 말로 면포, 이래. 아니면 목면, 이라고. 무식하게 하면 목화지. 이건 조선조예요, 조선. 무명이 상업활동에 널리 쓰인 건 조선사회야. 고려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틀린 건 4번 문항이네. 자, 마지막 15번. 고려의 대외관계. 대외관계. 일단, 내가 그 기본반에서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해석을. 거길 잘 보시면, 실선이 개경의 병난도에서 하나가 중국 산동반도로 가. 그죠? 실선이 또 밑에로 두 개가 또 내려가.明州, 항저우로 하는 데로. 저게 뭔 소리냐? 저거 사연이 산둥반도는 북송의 교역로야. 고려하고 북송하고 교역하는 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남송의 교역로야. 남송의 교역항이야. 그게 이게 무슨 소리야? 송나라가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야. 그렇지? 왜? 금의 침입으로. 금나라가 황하이북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송나라가 밑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구도 따라서 도망을 오는 거고.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못했어. 그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좀 얘기가 길은데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다. 이거지. 그래? 어렵게 내면 그 얘기를 출제할 수 있어. 그 얘기를. 여하튼 고려의 해외무역에 대해서 1. 송에서 귀족의 사치품을 수입하였다. 되는가?
한반도 왕조는 중국 왕조한테 수입하는 물품이 뭐라고? 비단, 서적, 약재야. 그 중에 귀족 사치품 뭐 얘기하는 거야? 비단. 비단. 신라도 당나라에서 비단, 고려도 송나라에서 비단, 조선도 명나라에서 비단 이렇다고. 비단은 꼭 비단 옷 입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치품이라 할 수 있지. 생필품은 아니라고. 이 병난도에서 아랍 상인들이 왕래한 것 같다. 그렇지. 조선도 전기까지 드나들었어. 아랍 상인들은. 3. 고려는 송, 거란, 여진사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송나라한테 물품을 사서 오랑캐인 거란, 여진 이런 데서 팔아먹었어. 그랬다고. 맞는 얘기. 4. 일본과의 국교를 맺고 군사적 목적에서 교육하였다. 일본과의 국교는 안 맺었어. 아까 제가 고려하고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랬어. 그래서 문화 전파가 없어요. 한반도 왕조가. 특히 삼국시대는 뭐 고구려 백제 가야 문화가 일본에 세 가지 나라가 앉았다. 그래서 형성된 일본 문화를 뭐라고 한다고? 아스카. 그런다고 했단 말이야. 통일신라는 강수, 그리고 오원희 아들 설총, 그리고 심상이라는 스님으로 대표되는 불교와 유학이 전파가 됐어. 이렇게. 그런데 고려는 없어. 왜? 사이가 안 좋아서. 조선도 있잖아.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이수문 문초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서 일본 미술 개혁에 줬다. 조선주기는 통신사. 이렇게 있단 말이야. 고려만 없어. 고려만. 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맺고, 이게 택도 없는 소리야. 자, 그럼 고민 쓰다가 아니요, 가만 있어봐. 고려가 일본과 무역하는 이 실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 활성화는 안 됐으니까 물품이 안 쓰이는 것 뿐이지. 하여튼 무역을 하긴 한 것 같아. 실선이 가 있는 걸 봐서는. 고려가 일본하고 무역하는 사연이 뭐, 이유가 뭐야? 왜 한 것 같아? 에이, 곧바로 떠들 거야. 괜히 물어봤네. 고려가 송하고 무역하는 이유요. 수입품이 뭐라고? 비단, 서적, 약재라고 그랬어요. 비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귀족을 위한 사치품이야. 서적이 들어왔다는 것은 귀족을 위한 뭐 문화 수입이야. 그렇지? 약재가 들어왔다는 건 이건 생필품이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가 송나라하고 왜 무역하는지를 알 수 있다. 뭐? 비단, 약재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는 거야. 서적, 책으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목적이 있는 거야. 고려가 송과 무역하는 이유는 뭐라고? 경제문화적인 목적이야. 그러면 뒤집어서 송이 고려하고 무역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뒤집으면 되지. 그렇지? 경제문화 빼면 돼. 그럼 뭐예요? 정치.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군사. 얘기야. 정치 군사적인 목적이야. 자, 그렇다면 고려가 일본하고 무역하는 이유는 뭐겠어? 아니, 더 쉽게 할까? 고려가 거란 여진하고 무역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 말이나 고려가 일본하고 무역하는 이유나 똑같아. 봐. 송나라가 고려하고 무역하는 이유가 뭐라고? 정치군사라고 했지. 송나라의 시각에 보시면 고려는 동쪽 오랑캐야. 그치? 고려의 시각에서 거란족이나 일본은 오랑캐야. 그 시각이 같잖아. 그러면 고려가 일본하고 무역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치군사예요. 그래서 사본문항 끝에 군사적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정치군사적 안정이야. 물론 거란족, 여진족, 일본하고 싸우면 이긴다고. 이기는데 이길 때 이길 때도 파스값 들고 피곤하잖아. 좋은 게 좋다고 좋게 건너갑시다. 정치적 안정, 군사적 안정 이런 측면이야. 틀린 건 앞에 국교가 없었어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얘기야. 오랑캐는 원래 한자로 오랑구야. 오랑구. 고려 중기에 거란족이 3차 침입을 하잖아. 자주 쳐들어와. 고려가 유산배가 자녀 균분상속이야. 그지? 무남동녀 외딸이는 어떤 부자가 재산이 많은데 딸이 시간대야. 시집을 보내기 싫어. 왜? 사회한테 자기가 죽으면 재산이 날아가잖아. 넘어가잖아. 아들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갖고 어려운 단서를 달았어. 마을에다가 내가 북을 하나 매들 테니까 종이북이야. 이 아버지가 좀 치사한 인간이야, 이게. 종이로 만든 북을 만들어 놨는데
종이를 찢지 말고 3번 치랴. 그래서 소리를 내래. 그럼 그 남자놈하고 결혼 보내주겠대. 그랬는데 어느 날 마감 시간 직전에 종이북이 울렸어. 가봤더니 개가 지나가다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가다가 타닥 치고 지나간 거야. 종이가 안 찢어졌어. 약속 지켜야지. 개하고 혼인을 시켰어. 근데 DNA 합성상 말은 안 돼도 둘 사이에 애가 나왔어. 이런 하고 내쫓아버렸어. 이게. 그래서 북쪽으로 큰 자식들이 나중에 쳐들어왔어. 복수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개하고 관계를 갖는데 그냥 가질 수 없어서 입 맞고 앞 2개 맞고 뒤 묶고 그래서 5개의 주머니에서 오랑이야. 그리고 개구자 써서 오랑 부여. 이걸 강하게 발음해서 오랑 캐 이런 거야. 사연이 그려준 게 오랑캐 사연이 그거야.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고 하여튼 얘기가 그래. 이게 중세경제사. 중세경제사의 핵심은 압축하면 한 3가지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역시개경하는 걸로 대표되는 토지제도. 그치? 토지중심 경제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 화폐유통의 부진. 그리고 해무역 활동도의 해석. 이 3가지가 압축이야. 쉬었다가 중세문화사를 할게요. 고려문화사를.